선생님 2부입니다. 올해 초에 저는 좀 일찍 들었잖아요, 선생님한테. 네네. 국회가 해산될 수도 있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마지막 대통령이다, 뭐 네. 대선은 없을 것이다. 또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제거될 것이고, 뭐 이런다고 얘기 들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안 믿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약간 지금 뉘앙스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냄새가 나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그 자세를 유지하시고 계십니까? 아,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그렇게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오는 게 저는 보이고, 저도 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 제가 확인도 못하고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그런 헛소리를 하겠어요. 뭐 여러분들하고는 좀 약간 시각 차이는 있지만 저는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트럼프가 전 세계적으로 굿입스들을 이제 막 흔들어대서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착실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딥스나 상하이병한테 붙어 먹었던 그 하수인들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드러내게 되면 트럼프가 얘네들의 그동안 행각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뭐 온 나라가 다 발칵 뒤집어지겠네? 뒤집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네?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동안 이 기득권,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선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 전에 다 이 사단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나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적인,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이재명이 뭐 사법 처리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이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정치인 중에 여야 할 거 없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제계, 언론, 예, 입법, 사법. 이번에 사법에서도 이번에 8대0 판결이 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덫에 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야, 기어이는 니네들이 네 발로 덫에 스스로 걸렸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고요. 예. 그 8대0이라고 그렇게 막판에 그게 뒤집어진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수인이에요. 라는 증명을 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우리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해요.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고 본인들의 본색을 그냥 스스로 밝힌 거잖아요. 그게.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시스템, 하늘의 시스템에서는 어물쩍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뭐 진짜 또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잘 수습이 돼서 뭐 그냥 또 이렇게 굴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이러면 이런 7년 환란이라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가 없겠죠? 하늘의 개입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셨나 모르겠네, 이 부분을. 하늘의 개입이 있고 이 7년 환란에 어떻게 다 그동안에 기울어졌던 것들을 다 바로 잡는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부정부패하고 뭔가 비리들이 있는 것들이 다 밝혀져서 다 상응하는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넘어가지지를 않는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 저러다 말겠지 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냥 해결됐네. 윤석열 그냥 탄핵돼서 해결됐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겠지. 대선은 또 이재명이 되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이 7년 환란이고 하늘의 개입이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예언은 다 꽝이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그냥 안 넘어가집니다, 이번에는. 자, 그런데 이런 전 세계적인 하늘이 개입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텐데, 문제는 이런 벌어지는 사건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이 현상들, 이런 대변화의 시기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럼 잠깐 네. 좀 디테일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힘 실어주게 하는 거예요. 힘 실어. 왜냐면 자꾸 이제 야당에서 자꾸 탄핵한다고 협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작전을 자기가 세워놨던 계획을 실행을 해야 될 텐데, 한덕수 대행마저 없다면은, 예?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뭔가. 예? 건들지 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좀, 야, 건들지 마. 이런 정도의 이제 의미죠. 나 곧 이제 할 거니까 건드리지 마. 또 보면 윤 어게인이라고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든 계획들은 그 키를 트럼프가 쥐고 있어요. 신딥스가 쥐고 있다고, 그 키를. 예? 그래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국한을 시키자면,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국한을 시키자면 엄청나게 많은 카드가 있다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요, 얘는. 예?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세게 맞을 수도 있고, 예?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세게는 아니고 적당히 맞을 수도 있고 약하게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트럼프 마음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다면 한덕수를 어떤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 수도 있고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없는 상태에서 예. 할 수도 있고. 예, 그 트럼프 자기 자유의지예요, 그게. 자기가 편한 쪽으로 하겠죠, 그거는. 예? 한덕수 앉혀놓고 하는 게 편했으면 그렇게 할 거고, 예? 아니면 윤석열을 복귀시키는 게 낫겠다 그러면 복귀시킬 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이 딥스 세력을 깨부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 같은 걸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예? 입법, 사법, 행정,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 카르텔들, 기득권 애들,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깨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범 케이스가 된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부터 어떤 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이런 깨부시는 게 다른 나라로 전이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왜? 구 딥스 애들의 그동안 그 구 질서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질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구 딥스 애들이 구축해놨던 세계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정들은 다 비슷해요. 그동안 구 딥스 애들한테 붙어먹었던 그 기득권 애들이 각 나라마다 다 있다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너는 야하고 나는 여하게 하고 그냥 싸우는 척만 하고 있었지, 결국엔 소속은 다 구딥스 소속이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걸로 자기네들의 권세를 유지하면서, 아이 대통령이야 누가 됐든 말든 쟤는 그냥 몇 년 하다 나가면 그만인걸, 우리는 계속 대대손손 딥스 애들의 방식대로 그 질서에 우리는 안착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누가 된 건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누리면 돼, 이런 거였다고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 이번 혼란에 우리나라를 잘 보면 네. 답이 보이겠네요. 또. 예, 그래서 이번 환란에 이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딥스 애들의 그런 어떤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딥스가 지금 장악하는 게 정치, 경제, 뭐 사회 시스템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다 장악을 이미 했죠. 그걸 다 부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 부시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구딥스들의 이 시스템을 부수지 않고는 자기가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체험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싸그리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이 구딥스의 시스템, 구딥스의 이 질서를 다 파괴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중에, 그 파괴하는 계획 중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죠? 군사적인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 구딥스 애들이 그동안 해왔던 온갖 그 부정행위들, 타락행위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이 세계적인 계획이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굿입스가 최고로 치는 게 어찌 보면 돈이잖아요. 그렇죠. 금권이죠, 금권. 금권인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 자체에 또 많이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IMF 때 거의 다 넘어갔잖아요. 그쪽 딥스 쪽으로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뭐 열심히 일을 하면 뭐예요. 거의 다 이제 그쪽에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뜯기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도 자본이 또 많이 들어왔죠. 상하이방 자본도 많이 들어와 있죠. 문제가 그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그 걔네들 어떻게 보면 걔네들 밑에 하수 있는 걔네들 밑에 콩고물을 우리가 먹고 흥청망청 살았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걔네들이 이제 트럼프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 둘씩 제거가 되고 무너지고 그러면 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자본들이 싹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그렇게 이제 그 딥스나 상하이방한테 붙어 먹었던 애들의 그 각종 비리들, 부정행위들이 다 드러남으로써 다 그게 사법적인 처벌을 다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 둘씩 잡혀가다 보면, 예? 또 얘네들이 또 서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쟤도 그랬어요, 쟤도 그랬어요, 전부 다 붑니다, 불어, 예? 불게 돼 있어요. 응? 자기의 죄를 좀 감해보려고 어떻게든지 간에 다 자기게 연루돼 있는 사람들을 다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연루가 돼가지고 전부 다 발각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떤 한두 사람 보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일은. 죄수의 법칙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약간 경제적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뱅크럼. 당연히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얼마간의 현금을 꼭 갖고 있으라고 하셨군요. 그래서 이 트럼프는 보세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3분의 2를 딥스 애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공황을 일으켜서 이걸 확 무너뜨리면 딥스 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은행이고 뭐고 다 이 딥스 소유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은행이 무너지기 전에 현금화 하시라는 거예요. 일단 자기 돈 날리기 싫으면. 은행은 어차피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뭘 어떻게 안 무너지긴. 얘네들이 무너뜨리는 거지. 예전에 선생님이 3월 초까지는 갖고 있는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다 팔라고 했어요. 갖고 있으면 혼란에 빠질 거라고. 네, 저도 이제 욕심이 있다 보니 좀 못 팔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정말 그 혼란에 막 빠져들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정말로 어찌 보면 행복한 시기네요, 지금이. 그렇죠. 뭐 주식시장 무너지고 은행 뭐 다 이제 문 닫고 해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죠. 예전에 보니까 어떤 배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IMF를 겪었는데 아무것도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 자기는 알바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서 괜찮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적인 이 대공황이 오면 있는 사람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나 은행에 있던, 나 내 주식, 내 코인 다 날라갔네. 내 부동산, 아이고, 똥값 됐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없는 사람은 그게 뭐 똥값이 되든 말든 날라가든 말든 난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공평해지네요. 예.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이들을 다 무너뜨린다고. 평평해질 때까지. 평평해질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평평한 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해놓는 이유가 너희들을 되돌아봐라 이거야. 너는 혹시 이쪽에 이 위쪽의 마인드로 살지는 않았니? 응? 야, 이렇게 평평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이제는 조금씩 좀 공감이 오나? 공감이 좀 되니?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심오한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닫는 게 성장인 거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큰 고통이 와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관념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이게. 그죠? 그죠. 예. 예? 근데 자꾸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또 다른 이원적인 관념으로 대응하시면 더 그 큰 고통이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자기의 이 관념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고 이게. 그렇지 않는 한은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 살고 있던 부자가 가난하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요. 단계별로. 이게 하루아침에 내가 쫄딱 망했다고 해서 이 관념까지 확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이게 부자였다가 이 가난해지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이 관념이 변할 때까지는. 이거는 한번 망해보시면 아는데. 선생님이 잘 느끼셨잖아요. 예,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게 망했는데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씀씀이라든가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금방 안 바뀐다고 이게. 그래서 계속 막 쪼들리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쪼들림이 너무 고통스럽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게 되고 이제 다 있는 거 이제 계속 까먹다 보면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고 그 과정이. 근데 이 밑바닥으로 와가지고 좀 오래 있으면 이제 이게 익숙해져요. 이게 네, 익숙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다 겪으셔야 된다고 이게. 그 성경에 말하는 그 부자가 바늘구멍 낙타 바늘구멍 그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이건 단지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드렸지만 궁극에는 자기 이 관념이에요, 관념. 내가 이 공평의 관념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는지. 근데 본인은 이 특권 의식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이게. 여기에 특권 의식을 내가 좀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나 그냥 보통으로 살고 있는데라고 생각한다고. 굉장히 기준에 비하면 아주 높은 생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기준에서 이렇게 한번 기준 바닥으로 내려가 봐야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눈이 좀 약간 공평해진다고. 그리고 평균이 어느쯤 되는지 기준이 어느쯤 되는지 이게 수정이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일상적인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그 편견, 특별의식이 항상 다 있다고.
저마다. 그리고 가치 기준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정상이라고 느낀단 말이야, 이게. 근데 극한 상황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내가 정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어떤 나는 큰 혜택을 받고 있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제 더 공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다 좀 더 의식이 좀, 높아지는. 근데 이제 이거를 대응을 하실 때 자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어떤 이원적인 사고로 대응을 하시다 보면 더 고통스러워진다니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자기 관념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자기의 그 이원적인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유튜브 보실 때 많은 질문들을 이제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떻게 해야 돼요? 이게 모두 뭐죠? 이원적인 그런 대비를 한다는 거죠. 이원적인 대비를 하고 싶으니까 이원적인 어떤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원적인 대비를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예요. 이원적인 대비를 하지 마시고 자기의 관념, 의식의 상태를 1.5에다가 두세요. 1.5. 이게 궁극적인 대비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요 상태가 되지 않는 한은 계속 고통입니다. 어떤 다른 방법, 무슨 어떤 대비라는 게 다 이원적인 그런 대비는 소용없는 대비입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의식을 돌아봐서 자기 의식을 제대로 똑바로 놓는 게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칙 설명드리고 하늘의 뜻, 하늘의 계획, 그리고 세계 질서가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목적이 본인들의 의식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부자라고 해서 의식을 높이는 게 크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의식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부자라도 의식이 정상적인 사람은 있어요. 그건 개개인마다 차이인 거고 그것까지 전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결국에는 의식의 정상화, 인성과 신성을 다시 고쳐서 의식을 자기가 1.5에 갖다 놓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자기 욕망도 채우고 그다음에 하늘의 뜻, 하늘의 법칙도 지켜서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그런 의식으로 오시라는 거예요. 보면 욕망을 충족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타인의 욕망을 또 욕망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 허례허식 뭐 비싼 거 들고 다니냐 사람들이 이거 보면 이거 자기가 특권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은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5에 오게 되면 자기의 이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우주에서 자기가 경영하는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타인의 우주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나의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우주를 창조할 수가 있는 거고. 타인의 우주에 같이 끼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의 우주에서 내가 창조하는 세계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